사람을 두렵게 하는 교육은 거짓 교육 같아요. 사람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교육은 정말 교육이 아니죠. 사기죠. 여기 우리 10년을 거쳐온 친구들인데 두렵습니까? 부끄러워요? 즐겁게 가는 거죠, 그죠? 1999년도에 제가 이제 그 중국 용정 지역에 봉사활동을 땅을 봉사원의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그때 막 북한에서 탈출했던 10대 아이 3명이 숨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제가 그 아이들과 마주하게 돼요. 철저한 반공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거기에는 괴물들이 살고 좀비들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냥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북한이 고향이라고 하면서 찔러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우리랑 별 차이점이 없는 거야. 일주일간 너무나도 인상 깊은 만남을 극적인 만남을 하고 저는 이제 봉사활동이 끝나서 남은 돈을 중국 돈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에 온 거죠. 2001년 봄에 글쎄 얘가 딱 내가 다니는 교회 마당에 나타난 거야. 얘네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지? 돈을 주고 집만 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실력이 안 되는데 공부 실력도 안 되고 영어도 못하는데 서울대학교 공짜로 넣어준다 그러면 걔는 행복할까? 새터민 대학생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모두 하면. 근데 지금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학년 빼고. 거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40명. 5명도 안 돼. 5명도 안 돼. 네. 많은 분들이 쉽게 4년제 대학을 가면은 그런 역량이 지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특혜를 베풀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렇지 못했다. 국가적으로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지만 탈북 청소년들도 여림은 7, 8이 중도 탈락해서 이 아이들이 자존심을 세니까 그렇게 탈락하면 대체로는 이름을 바꾸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해요. 이름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이제 알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전에는 외국인도 많이 나갔어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영국이다, 막 유럽이다 한창 그렇게 아이들이 나오고 지금도 뭐 캐나다로 나간 애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건너서 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얘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도피죠 말하자면. 여기서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이죠. 네. 돌아올 계획은? 별로. 이건 편도로 가는 여행 같은 겁니다. 네.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안 돌아올 겁니다. 그건 난 모르고 이 양반이 나한테 가면서 이렇게 가는 들어오고 그래요. 왜 몰라요? 여기는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 문화예술 교육이 자기 표현 능력이잖아요. 일단은요. 무대에 서서 뭐 연극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거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탈북 청소년들한테는 부족해요. 왜냐면 위축돼 있어요. 늘 이렇게 감시받고 뭐 도망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존재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형성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 자기 표현과 소통 능력.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그 다양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숨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저희 학교 온 애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너네 말을 잊어먹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너네 고향 말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고향 말은 뿌리다. 너네 과거는 쓸모가 없어. 과거는 창피한 거야. 다 잘라버려 숨겨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오늘은 변질돼 버리는 게 병드는 거죠. 과거에 얘네들이 어렸을 때 고향에 쓰던 말과 고향에서 먹던 음식과 고향에서 쓴 관습과 문화들이 우리하고 다를지 몰라도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데서부터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한테 너네 말을 사랑해야 되고 너네 말을 잊지 말고 어디 가서라도 분명히 나는 북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회룡 사람입니다. 나는 청주 사람이다 얘기해라. 처음에 이 아이를 받았을 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 거죠. 이거 탈북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점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반공 어떤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력을 갖춘 거죠. 탈북자라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5살 때 이미 국가 자격증을 6개를 취득하고 대형 면허증을 취득한 친구가 제가 한반도 통틀어서 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런 친구가 들어가서 성실하게까지 해주니까 기존의 탈북자나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 직장에서 변하는 걸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내려놓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말이 아니고 직접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또 택시 회사라는 거는 그 기사분들이 그 원주 시민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직장에 20대 탈북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곧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통일 외교관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되면 통일 관심도 없고 고개 팍팍 숙이고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중간고사 하나만 보더라도 한 달 전부터 시험 준비한단 말이에요. 학점 잘 나오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70년 동안 미뤄온 엄청나게 큰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안 해 지금? 연습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치와 경제로 하는 거랑 우리 일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서로 만나는 훈련, 서로의 단어를 받아들여주는 훈련, 서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진행돼야지 오는 거지. 그런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 이제 셋넷 학교는 작지만은 원주라는 지역에서 통일 연습하는 학교, 단지 탈북 청소년들을 잘 정착시키고 직업 훈련하는 학교에서 넘어서서 이제 지역에 있는 또래 남한 아이들과 통일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놀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통일 연습, 통일 준비하는 학교로 앞으로 10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